안녕하세요. 옆집형입니다. 옆집형은 종가 베팅 기술자고요. 종가 베팅으로 우리 유로 회원님들의 수익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오후에 정해진 시간에 매수를 해서 다음날 아침에 수익이 나면 바로 매도를 하고 있고요. 가장 좋은 종목만 고르고 골라가지고 확률이 70%에서 80% 이렇게 높은 종목만 한 종목만 딱 골라서 이렇게 종가 베팅으로 드리고 있어요. 이 종목 저 종목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막 들여가지고 한두 종목 수익 나면 그게 수익 난 겁니까? 가장 좋은 종목만 그죠? 고르고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종가 베팅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옆집형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돼요. 네, 옆집형은 이제 한 달씩 하고 있고요. 헤비도 쌉니다. 한 달씩 하고 헤비도 싸니까 여러분들 크게 부담 없죠? 네. 관심 있는 분들은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단타를 하시는데요. 단타 치다 보면은 그죠? 최고점에 물려서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단 단타를 칠 때 가장 좋은 종목을 골라가지고 단타를 치는 게 중요하고요. 그냥 금방 내가 먹고 나올 거니까 아무 데서나 쳐도 상관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좋은 종목은 이제 내가 물려도 걱정이 없어요. 물려도 걱정이 없고 또 빠져도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나면은 본전이나 약손절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니까요. 단타를 칠 때 가장 좋은 종목에서 단타를 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코스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계속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우울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요 부분에서였죠. 쌍바닥을 그저 만들고 나서 주가가 상승하고 빠진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계속 빠지는 이유가 원천적으로 그저 푸틴 때문이에요. 푸틴을 뭐 이렇게 진짜 좀 몰아내서 그저 좀 다른 사람으로 어떻게 교체를 하든지 좀 어떻게 탄핵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빨리 좀 지도자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죠? 지금 이 러시아에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저 예비군들 다 소집해가지고 그분들이 제대로 뭐 좀 어떻게 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훈련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좀 어떻게 잘 싸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우크라이나군을 계속해서 지금 괴롭히고 있고 또 네 군데 땅을 뺏어가지고 지네 땅이라고 투표를 또 하려고 그러요. 투표해가지고 지네 땅으로 만든 다음에 이제 쳐들어오면은 이제 우리 땅에 왜 쳐들어왔냐 이러면서 핵을 쏘려고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전쟁을 장기화하는 그런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주가는 하락하고 있죠. 그런 걸로 인해서 그죠? 지금 또 곡물주들이 또 상승세를 또 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게 뭐냐. 곡물주, 그죠? 곡물에 관심 많고 또 철강. 철강은 왜 관심 있나요? 이거 포스코 침수로 인해서 그죠? 또 복원을 하려면은 최대 뭐 6개월 정도 걸릴 수 있다. 빨리 하면 3개월 이런 식으로 지금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또 현대제철에서 그죠? 또 파업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철강주들이 또 가장 지금 핫하다. 철강주가 가장 핫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또 곡물 그리고 또 자율주행 그죠? 자율주행 이런 종목들 또 방산 쪽도 지금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방산 쪽이 또 계속해서 이 수주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나라 이제 보면은 그죠? 뭐 또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이런 거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유럽 사람들이 한국의 그런 방산 그런 거를 굉장히 관심 있어 하고 근데 지금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지금 파월이 자이언트 스텝을 하겠다 이렇게 말한 상황에서 그죠? 이제 뭐 말을 했으니까 그죠? 뭐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그래서 거짓말쟁이 알죠,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제 이 늑대가 나타날 거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두려움과, 그죠?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 근데 막상 늑대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죠. 용기로 바꿔서 늑대를 때려잡잖아요. 예,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계속해서 파월이, 그죠? 뭐, 자이언트 스텝 아니면 울트라 스텝 할 거야? 계속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저 겁을 주워 먹고 주가를 하락이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나와가지고 자이언트 스텝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늑대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또 연말에
또 연말에 이제 또 금리 인상 또 한 번 할 때 그때 또 한 번 하락할 수가 있고. 근데 지금 이제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 하락을 다시 상승세로 이제 돌리기만 한다면은 그죠? 더 이상 주가는 하락하지 않고 좀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LGU 플러스 종목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통신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얘들 돈 버는 거야 계속 꾸준하게 돈 잘 벌고 있잖아요. 그죠? 이 SK텔레콤이나 LGU 플러스 이런 애들 지금 뭐 물론 경기가 침체되고 그러니까 이제 호주머니에서 돈을 잘 안 씀씀이가 좀 그죠? 전에는 해펐다면은 지금은 이제 씀씀이를 좀 줄이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통신 쪽이 그죠? 좀 계속해서 경기 침체로 좀 하락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요 부분에서 봐도 요소 이제 지지가 좀 됐어요. 지지가 좀 됐는데 요 지지 부분을 또 이탈하는지 보셔요. 요 지지 부분을 만약에 또 이탈한다 그러면 얘는 또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니면 이렇게 전고점 61선 뚫으면서 요 전고점을 뚫고 다 올라간다 그러면 얘가 상승 파동으로 다시 자리를 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K텔레콤. 네, SK텔레콤은 이제 최저점이 여기에요. 최저점이 여기고 요 밑으로 이제 좀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이제 얘는 그래도 여기서 좀 박스권을 타면서 그저 조금 이제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는데 LGU 플러스보다는 조금 더 차트의 모습이 괜찮은 것 같고, 전체적으로 봐도 그저 계속해서 여기서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이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좀 씀씀이가 줄어들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좀 지수가 좀 좋아지고 그러면 경기가 좀 좋아지면은 이런 통신사 종목들은 다시 원상태로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HLB 생명과 네,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리보세라는 임상 3상 결과 발표로 인해서 그죠? 높은 연구 성과 그죠?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FDA 허가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 네, 일단은 요 HLB 차트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다 비슷비슷한데 여기서 치고 나갔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상승세를 쭉 타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얘는 좀 밑으로 그냥 폭락이 나왔어요. 왜 이렇게 폭락이 나왔냐? 이거 이제 뭐 뉴스에 팔아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좋은 뉴스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좀 나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식으로 일자로 이렇게 주가를 폭락시키면은 세력들도 수익을 못 내요. 세력들이 수익을 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빠져도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이러면서, 물론 이런 방식으로 매집을 하기도 해요. 이런 방식으로 매집을 하기도 하지만은 또 털고 나갈 때도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주가를 보시면은 이렇게 한 방에 안 털고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렸다가 다시 또 폭락시키고 이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냥 쭉쭉쭉쭉쭉 하락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도 주식을 팔아봐서 알겠지만은 시장가로 그죠? 그냥 팔어 제끼면 어떻게 돼? 아무리 내가 요런 부분에서는 뭐 수익을 낼 수 있을지언정 요런 부분에서는 수익 내기가 힘들단 말이야. 요런 데서 누군가가 사줘야지 내 거를 떠넘기고 그렇게 팔면서 나가야, 조금씩 떠넘기면서 팔면서 나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 방에 그냥 쭉 다이렉트로 팔고 나가면 세력들도 돈을 못 벌어요. 그렇다면 세력들이 안 팔았을 수가 있다라는 게, 안 팔았을 수가, 그러면 어떻게 돼? 다시 유턴이 이루어지는 거죠. 유턴으로 되면서 슬슬 유턴으로 돌리면서 다시 상승세를 타고 올라갈 수가 있다. 왜? 아직 FDA 허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말 이게 좋다, 정말 이게 좋은 연구 성과다, 차세대 치료제다, 그렇게 선정이 된다면은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다리는 게 있잖아요. 기다리는 게, 이런 것들은 진짜 엄청난 리보세라님 이게 진짜 대단한 약이다 그러면은 그죠, 엄청난 매출액으로 연결될 텐데 당연히 HLB는 상승할 수뿐이 없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눈앞에 있는 그런 거 이제 먹을 거 이런 것만 딱 쳐다보지 마시고 좀 멀리 이렇게 내다봤을 때 지금 좀 하락을 했지만 반드시 상승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데 그죠? 뭐하러 매도 손절을 할 필요 없다. 손절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휴마시스. 네, 휴마시스는 이제 보시다시피 철이 지금 지났어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좀 겨울이 오면은 이제 다시 이제 좀 확진자가 좀 늘지 않을까. 그때 또 한 번 진단 키트 종목들이 좀 테마를 형성해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진단 키트나 치료제 또는 경구용 치료제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좀 하기 힘들다는 거. 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예전에는 뭐예요? 예전에 처음 진단 키트 나왔을 때는 구세주잖아, 구세주. 아, 저기 진짜 하늘에서 내려준 구세주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때는 이제 뭐 치료제도 없었지, 항체 치료제도 없지, 경구용 치료제 이런 거, 백신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막 이제 만들고 연구하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때 진단 키트 얼마나 많이 날라갔어.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오미크론 알기를 그저 감기만도 못한 애로 알고 있기 때문에 10대에서 50대는 그저 뭐 타이레놀이나 그런 거 먹으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또는 감기약 먹거나 그러면 이건 내 앓고 나니까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좀 중증 환자나 지병이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걸리면 큰일 나죠. 위험 중증 환자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지만은 건강한 사람들이 10대에서 50대까지는 그저 크게 타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생각이 한번 이렇게 겪고 나니까 별것도 아니구나 이거 그죠? 그냥 오미크론 알기를 그냥 우습게 하는 거야 이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으니까 주가는 하락한다. 이 테마를 다시 형성하려면 겨울을 다시 기다려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고요. 네, 대우조선해양. 네, 지금 대우조선해양 보시면은 이제 밑부분에서 이제 좀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이 지금 카타르발 LNG선 이제 1차 물량이 6척이 남았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 지금 이 러시아에서 그저 가스를 30% 20% 꼭꼭 잠그고 있다. 이제는 점검하겠다 그러고 아예 틀어 잠궈버리니까 어떻게 유럽 애들이 그저 당장 밥해 먹고 뭐 그래야 되는데 겨울도 이제 점점 추워지고 그죠? 이제 또 집안에 그런 겨울 되면 어떻게 돼? 난방이 안 되니까 고드름이 오는 거야. 그런 상황이 오게 되니까 어떻게 돼? 가스 있는 데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가스 있는 데를. 그죠? 그러다 찾다 보니까 미국에서 셰일 가스를 그저 배로 운반해서 유럽으로 이렇게 또 뭐 체코, 폴란드, 또 슬로바키아 이런 데 갖다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미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카타르에서 그죠? 또 이렇게 가스를 갖다가 카타르 너네 가스 좀 쓰면 안 될까? 이렇게 하면서 카타르에 있는 가스를 또 배로 이렇게 운반해서 그죠? 유럽 애들한테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이런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러시아가 다시 또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러면서 용서를 빌고 그죠? 또 가스관을 이렇게 좀 열어줄 테니까 우리 가스 좀 사줘 이렇게 하면 모를까 그렇게 될 가능성은 그죠? 좀 나중에 좀 휴전 협정을 맺고 나서 그러면 또 사람들이 또 그죠? 또 다시 한번 이제 카타르나 이런 거 좀 안 쓰고 다시 또 러시아 쪽 쓸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제 장기 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장기 계약 한번 이제 이런 가스 같은 거는 계약을 하면은 장기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나라도 장기 계약을 하잖아요. 가스 같은 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타격이 와도 걱정을 안 하는 이유가 뭐겠어. 장기 계약을 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요런 이제 카타르에서 이제 장기 계약을 해가지고 배로 실어다 날라서 이제 좀 가스를 공급하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겨울이 오면 올수록 가스 대란, 에너지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대우조선, 해양 이런 종목들이 상승세를 타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KB금융. 네, 지금 금융 종목들이 그죠? 지금 그렇게 뭐 썩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고 뭐 물론 금리 인상으로 또 수혜를 볼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금리가 이렇게 비싼데 누가 아파트를 사? 그죠? 아파트 같은 걸 사야지 뭐 대출을 받든 뭐를 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대출로 이자 뜯어먹고 살잖아요. 근데 누가 대출을 받으려고 그래?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그러니까 집을 안 사. 집을 안 사니까 경기는 침체될 수밖에 없죠. 계속해서 지금 한 원희룡 그런 장관은 이제 50% 이상 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50% 이상 떨어지면은 완전, 그죠? 우리나라 그 부동산이 완전히 침체 분위기로 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끝장나는 거죠. 그죠? 영끌해가지고 집 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대출을 감당 못해 파산, 여기저기 다 파산되는 거죠. 집을 팔고 좀 어떻게 그걸로 돈을 마련을 해볼까 하는 사람도 집을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온다. 그래서 나라에서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왜? 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돈을 뭘로 걷어들여요? 세수 걷으려면 이런 부동산 쪽이 짱이란 말이야. 짱. 그죠? 부동산으로 세수 걷어들여야지 지들이 뭘 하더라도 하는데 돈을 걷어들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체가 오면은 더 이상 이렇게 부동산이 하락하지 않도록 지들이 그런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일부 이제 수도권을 좀 제외하고 일부 이제 좀 지역의 그런 조정 지역을 좀 풀었죠. 그죠? 조정 지역으로 묶여 있는 부분들을 많이 좀 풀긴 했는데 그것이 지금 집값을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든 사람들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또 조정 지역을 푸니까 지금 사는 사람이 없나 보다. 더 떨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동산 대책들을 좀 앞으로 좀 쏟아내지 않겠냐.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침체가 좀 돼 있는 상황이지만은 또 전쟁도 좀 끝이 나고 이런 상황이 오면 금리도 또 인하하고 이런 상황이 온다면은 주가는 다시 상승세로 좀 올리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칩셋 미디어. 스마트카나 자율주행, 요즘에 이제 스마트카나 이런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대세다라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이제 배달 같은 것도, 그죠? 이런 작은 꼬마 로봇, 이런 자율주행 로봇들이 이제 음식을 배달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드론으로 이렇게 또, 그죠? 가서 이제 산간 지역 이런 데를 또 배달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버스, 그죠? 자율주행 버스 2025년에 이렇게 또 완전히 활성화시켜서 이렇게 또 우리가 자율주행 버스를 타고 다닐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2027년, 그죠? 완전 자율주행 그런 또 택시나 자가용 이런 거를 또 탈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 자율주행이 대세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뉴스에서 자율주행 하니까 이런 자율주행에 관심을 갖고 또 121선 돌파하는지 이런 걸 좀 보면 돌파하면은 더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한국전력. 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UAE 해저 송전망 사업 재원 조달로 5.4조 원 규모 이렇게 뉴스가 떴는데, 물론 이것도 좋은 뉴스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좀 주가가 지금 상승을 조금 보이고 있어요. 상승 조금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이런 전기요금 이런 걸 좀 올리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요금은 어쩔 수 없이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럼 전기요금을 좀 올리면은 좀 한국전력의 주가가 조금이라도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HLB 제약.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리보세라니 임상 3상 결과 발표로 인해서, 그죠? 높은 연구 성과가 나왔다 그래서 FDA 지금 허가가 나는 걸 눈이 빠져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새 이렇게 크게 지금 상승을 했다가 뉴스에 팔아라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식으로 쭈쭈쭈쭈쭈 빠지면은 이건 공매도 세력이 달라붙을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큰 수익을 못 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서 다시 한번 유턴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근데 지금 당장 안 올릴 수도 있어. 지금 당장 안 올릴 수도 있지만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다리다 보면은 서서히 유턴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왜? 이게 진짜 리보세라님이 진짜 최고의 치료제다. 그리고 앞으로 차세대 치료제다. 높은 연구 성과가 나왔다. 그런 말들이 확실하게 진짜 된다면은, 매출액과 연결된다면은
엄청난 대박이 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죠? 주가를 하락시켰지만은 일단은